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일본 분들 지금 맨 첫 번째로 뜬 카드 이미지가 봐보면요. 그러니까 잔을 2개 들고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첫 번째로 보이는데, 이게 뭐 단지 하고 싶은 일이 2개다, 뭐 2개 이상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카드지만 일본 분들은 그 의미보다도 좀 지금 쉽게 이탈할 수 없는 상황에 몸이 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뜨고 싶은데, 혹은 이미 떴는데 상황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혹은 현실적으로 견뎌야 할 것들에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뭘 배우고 싶고 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싶은데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내 청춘이 가는 게 아깝고 그래서 뭐 제대로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저런 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뭐 할 수가 없는 상태, 수도승처럼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며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 공부나 취업, 이직 준비 같은 것처럼 제일 중요한 가치, 지금 제일 중요한 이제 급선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눈앞에 꺼야 할 불이 있어서 한눈을 팔고 내 맘대로 끌리는 대로 여유를 갖기가 힘든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집안 사정, 집안 환경, 그러니까 내가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바로 다음 카드를 보면요. 사람이 이제 나뭇가지 사이에 서 있는데 나무의 개수는 3개예요. 근데 나무 자체가 의지의 상징이고, 삶은 또 일탈, 뭐 도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형성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즉 일본 분들이 지금 상황은 딱히 뭘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을 따르기보다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머리로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뭔가를 구상하고 또 이렇게 해볼까, 이제 저렇게 해볼까, 비록 내 현실에 몸은 묶여 있더라도 이제 정신적으로는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 조금 더 자유로워졌을 나에 대한 그런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나름대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지금 상황이 좀 답이 안 나오고 어차피 견뎌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다 놔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딱 깔아져 버리거나,
'아 내가 이거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지금 변하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 반대로 지금 내가 당장 뭘 못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이걸 할 거니까, 나는 결국에 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상상하고 많이 머릿속으로 연습한 일은 실제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한테도 전해지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카드가 두 개, 두 개씩 일본 분들의 현 상태와 다가올 미래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사람 혼자 나뭇가지를 엄청 많이 이제 들고 가거든요. 되게 힘들고 고된데 그래도 거의 다 왔다는 그런 아까움. 그래서 내려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많이 사람 혼자서 다 들고 간다는 거는 가는 상황이 그렇게 막 운이 따라주고 순탄하다라는 기분을 일본 분들이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악조건에 처해 있구나. 정말 나 혼자 아득바득 이겨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 마지막 카드를 봐보면 이게 완성의 의미거든요. 지금 10이라는 숫자도 강조가 되는데, 10은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함을 뜻하고 다 채워져서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계속 채우기만 바빴던 일본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죠. 지금 이미지를 자세히 봐보면은 소녀가 소년한테 뭐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가 뭐 원하던 것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선물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오늘 어쨌든 일본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받는다가 아닐까 싶어요. 선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계속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 어쨌건 일본 분들은 별로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느꼈을 선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라도요, 내가 갖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마음을 반쯤은 좀 내려놓고 있었던, 왜냐면 그동안은 내가 노력의 양을 늘려봐도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이 어쨌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이 이렇게 조금씩 중간에 수혈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딱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막의 언덕으로 올랐더니 오아시스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뭘 받게 될지, 왜 받게 될지는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이제 완즈 6번 그리고 선 카드, 그러니까 보장된 미래와 성공, 뭐 수학의 의미를 말해주는 제일 좋은 카드만 연달아서 쭉 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개인 리딩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풀이를 하기도 좀 난감한 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들으시는 분이 일부러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모두가 걱정했던 전쟁에서 보란듯이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백마가 또 둘이나 나왔다는 거? 말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땅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기동력을 갖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사람보다는 더 당연히 좋은 조건을 가진 건데, 심지어 그 말이 색깔이 하얀 백마예요. 백마는 명예를 상징하거든요. 이제 아무나 탈 수 없는 비싼 차를 상기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백마가 두 개나 보이는 걸로 봐서 이제 그만큼 일본 분들의 미래 그림이 재력이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근데 명예가 함께 따른다는 거는 이유 없는 보상,
단지 운이 좋아서 생기는 해프닝보다도 본인이 정말 노력하고 갈고 닦은 거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카드까지 쫙 읽어보고서 느껴지는 감정은 지겹다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되게 지겨운 시간 보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굵게, 가늘고 길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일본 분들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굵은 거를 길게 해간 거죠. 그러니까 두 배로 힘들죠. 근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지만 또 여기서 그만하는 건 또 너무 억울하다. 이 딜레마가 나를 또다시 이제 어떤 회의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읽히는데 이제 우선 카드가 네가 진짜 오랫동안 노력을 쏟아부었던 네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을 것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끝내더라도 받고 끝내라. 너의 억울함이 해소될 만한 사건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러버스인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거나 연애를 하더라도 애매하게 사귀고 헤어지고 반복하셨던 분들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연애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게 자기 일이 더 중요했거나 때가 되면 인연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갔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여기에 막 집착을 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으시고 어쨌건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를 중요시하면서 일상에 도파민을 자제하면서 좀 살아가신 노력들이 보여요. 또 일본 분들은 본인 촉으로 어렴풋이 느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제대로 된 짝이 없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내가 일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상위의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연은 결국 내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찾아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촉이 맞거든요. 지금 일본 분들은 사랑과 일이 함께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연애 따로 일 따로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랑이 저절로 이제 잡히는 두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잡혀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가 돼요. 또 러버스는 그냥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귀인 그 자체의 의미로도 읽어볼 수가 있어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에 딱히 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 잘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본 분들이 추구하는 이 목표, 가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일본 분들과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 좋은 인연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그동안 나한테 딱 맞는 나와 정말 잘 소통이 된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일반적인 사회, 일반적인 집단, 울타리에서는 이제 찾기가 좀 힘드셨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일수록 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일본 분들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섞여 있는 데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애초에 나랑 같은 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좋은 사람을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나랑 공통점과 접점이 확실히 있는 사람하고만 교류하는 식으로 일상의 바운더리를 확 좁혀도 괜찮다고 얘기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그리움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짜 계속 한 줄기로 말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공주가 뭔 편지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앙앙 울고 있어요. 누구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지겹다 였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지겹다. 근데 이 카드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미운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대체 언제 나한테 소식이 오나. 이게 그냥 단순한 그리움, 슬픔이 아니라 절절 끓는 그리움, 그리고 원망스러움까지 포함이 된 감정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진짜 대체 언제 소식을 주는 거야?
언제 나를 보러 올 거야?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즉 아까도 말했잖아요. 일본 분들한테 올 소식 그리고 좋은 선물은 일본 분들이 지겨움을 느끼고 계속 끌어가던 일일 거라고. 그냥 갑자기 막 상황이 변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나한테 보너스가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이제 보답받을 순간이 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 카드를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공주가 편지를 보면서 이제 울고 있는 게 어쨌건 지가 답장을 받았으니까 읽는 거잖아요. 답장을 그동안 정말 기다렸는데 이제야 답장이 와서 이렇게 우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받는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죠. 그러니까 내 손에 어쨌든 뭐가 쥐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받기 전에 끝내면 너무 억울하다. 끝내더라도 받고 끝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를 가장 빗대기에 좋은 말이 임계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에서만 끓는데 사람들이 90도, 95도, 99도에서도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체감할 때는 아직 한참 먼 것 같거든요. 자기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힘이 드니까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그냥 놔버리는데 근데 사실 그 상태가 물이 끓기 바로 직전 혹은 아주 가까이 왔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리딩을 하면서도 일본 분들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신 분들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 분들이 아시고 계실지 모를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뜨거운 탕이나 사우나 같은 거에 들어갈 때 진짜 되게 몸이 후덥지근하고 땀이 나고 나가고 싶잖아요. 냉탕으로 가고 싶다거나 빨리 시원한 데 가고 싶고 뭐 시원한 거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 가는 게 좀 느리다고 느끼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고 잘 안 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애초에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그냥 숨을 쉬고 있기가 힘든 공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런 사우나나 탕에 있을 때의 시간이 체감상 길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뭐 5분, 10분 짧게 있다고 해도 다른 데서 5분, 10분 있는 것보다 더 그 효과는 가속화되잖아요. 다시 말해 힘들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어떤 목적에 입각을 하자면요. 근데 그 일본 분들이 그런 뜨거운 탕에 사우나에 계시는 그 시간이 바로 임계점으로 다다르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은 복리의 효과가 있어요.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일본 분들이 그냥 체감상 느낄 때는 항상 똑같고 항상 비슷한 온도로 뜨겁고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이자가 2배, 4배씩 점프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일본 분들이 보낸 시간 그리고 투자한 그 에너지는 자기 스스로 몸을 불려서 일본 분들을 더 빨리 임계점으로 도달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일본 분들한테는 내가 이 일이 이제 안 될 거다, 나한테 이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 자체를 좀 버리시고 마땅히 받을 것을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일본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카드 이미지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말 타고 전진하는 사람?
근데 한 손에는 칼 들고 있고 뭔가 전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연이어서 다음 카드를 보면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칼 대신에 나뭇가지를 들고서 여럿이서 칼싸움 하듯이 서 있거든요. 즉 지금 이번 분들이 되게 치열한 경쟁의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추구하는 곳 자체가 경쟁이 박 터지거나 이번 분들의 그냥 현 상황이 경쟁 그 자체이거나 러버스도 함께 보이는 걸로 봐서 지금 연애 중이시거나 뭐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애정 전선이 좀 평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3자가 끼어 있거나 반면에 이런 거하고 좀 무관하신 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나도 가지고 싶어서 이제 힘든 상황일 수가 있어 보여요. 즉 나의 목표치가 높은 거죠. 이거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은 이거를 포기할 생각이 딱히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혹은 그동안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희망 고문 때문에 더 괴로우셨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내가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포기를 하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정신이 없다는 말은 이번 분들의 현 상황이 바쁘다는 소리로 치환이 돼요. 이제 목표가 크니까 할 일도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어쩐지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이번 분들은 그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몸을 담고 뭐 한 우물만 죽어라 파고 이것보다는 이제 부분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근거지를 옮겨 다니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 사람이 칼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뭐 회사 비품 정도? 공용으로 쓰는 어떤 물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소유는 아닌 건데 자기가 있던 곳에서 뭔가를 하나를 품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면에서 이번 분들이 원래 계시던 곳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야무지게 챙겨서 그러니까 그게 뭐 지식이든 노하우이든 유무형의 것이든 빼먹지 않고 챙길 걸 챙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그 이동한 곳에서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좀 빈번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니까 본인은 스스로 좀 늘 떠돈다고 느끼셨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도 내 집 같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곳 같지가 않고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나로 딱 국한되고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애초에 사람이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 잘하는 일과 전혀 잘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살기가 쉬워요. 근데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좀 흐릿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하고 저것도 하면 하고 이런 느낌? 가르쳐주면 또 어느 정도 금방 배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난 어디로 가야 될까? 도대체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뭔가 이제 추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욕구나 그런 방향성은 있어도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추상적? 그러니까 좀 피상적인 그런 겉핥기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돌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내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분들한테 추가로 느껴지는 거는 이번 분들 좀 인기가 많은 사람 같다라는 건데요.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느낄 땐 이렇게 떠도는 성향들이 있고 이게 결핍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냥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이번 분들은 쉽게 눈에 띄고 주목받는 사람? 그래서 더 말이 돌기 쉬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카드 이미지들도 봐보면 물론 이번 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번 분들이 싸우기 싫은데 혹은 싸울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냥 본의 아니게 싸워야 했던 그런 상황들도 그동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인간관계가 좀 순탄치 않고 구설수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과 깊게 인연을 맺고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핍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건데요. 이제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분들이 이제 정체성이 하나로 딱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혼란의 상황에 빠지기가 쉬웠던 것이 커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하게 변신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특히나 이렇게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가 쉽겠죠. 이제 다른 카드들도 좀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눈에 띄는데요. 이제 불타는 말. 아까도 딱 이 이미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아까는 그냥 칼이었는데 지금은 나무라는 차이만 있고 그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그냥 달리는 것도 힘든데 손에 뭐 방망이 칼 같은 것도 들고 심지어 주변은 불타고 있다?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분들 연말로 갈수록 중요한 일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급하고 빨리 뭘 해내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숫자 1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의지를 투영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을 싹 정리하고 잘라내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 근데 단지 새 출발의 의미라기보다는 연말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또 한 해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번 분들은 좀 절취선 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환점?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게 있다면 올해 바짝 힘들고 내년에는 딱 새롭게 거듭이 나고 싶다. 이 마음이 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거 다 잘라내고 새 출발하고 이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 분들은 이미 새 출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은연중에 계속 불필요한 거 걷어내고 버리고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계시고 또 그 와중에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새 출발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자 이제부터 너 새 인생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가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죠.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이게 막 복권 같은 거 이렇게 동전으로 긁으면은 점점 글씨가 보이잖아요. 딱 그거가 생각나는데 점점 보이게끔 점점 선명해지게끔 리트머스 종이라 그러죠. 딱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내가 보려고 했던 그 색깔이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그 과정에 서 있으시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한테 어느 날 짠 하고 선물처럼 배달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시면 좋다 그래요. 이미 나는 그 과정에 서 있다고. 지금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요. 남자가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이 양가 감정을 보여줘요. 나무에 과일 대신에 동전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건 남자가 지금까지 해낸 어떤 성과들을 의미해요. 남자는 이거를 이제 지켜야 한다? 이거를 잘 지켜내야 한다. 그동안 내가 그래도 이뤄놨던 나의 수확물이니까 훼손되지 않게끔 잘 지켜가야지 하는 마음 반이랑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꾸만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성장을 원하고 이 정체감을 못 견디겠는 마음? 그리고 이 좀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에 공감해줄 사람들이 또 별로 없기 때문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번 분들의 상황이 절대 최악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냥 잘 가고 있는 그냥 순탄하게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제 이번 분들은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좀 적은 느낌 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분들 이미 새 출발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처럼 이 나무에 매달린 동전이 7개거든요, 지금. 근데 3개만 더 모으면은 10이에요. 지금 이미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까 계속 달리는 이미지들 얘기했지만, 즉 내가 하던 대로 그 성실성만 유지를 하면, 계속 그냥 달리는 걸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과는 내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혼자 그걸 좀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드래곤볼 7개 모은 사람이 3개를 못 모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모을 건데, 지금 이게 딱 이번 분들의 현 상태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의 숫자가 강조가 되고, 근데 그게 또 원소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 걸 봐서 이번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올해와 내년에 나는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올해가 그냥 나의 절치선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내년부터는 그래도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번 분들은 본인이 결국 가게 될 미래를 가고 싶어하는 약간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이미 갈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뭐랄까? 그냥 예를 들어 진짜 나 슈크림빵이 먹고 싶어. 진짜 그게 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러는 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옆에서 냉장고 있잖아.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이따가 우리 빵집 갈 거잖아. 그때 먹어.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내년은 올해와 많이 달라진대요. 지금 확실히 좀 건전지가 갈아 끼워지는 느낌이 있고, 나의 마음가짐도 변하지만 이제 외적으로 내가 있는 상태 자체도 변하게 돼요. 이번 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정체감이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멈춰있다는 이 느낌이. 지금 멈춰있다는 느낌 때문에 계속 달리고를 애써.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에 힘을 주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달려지네? 내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네? 약간 이게 무서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났을 때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있는데 나는 계속 앞으로 쭉쭉 가고 있는 거? 근데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번 분들이 모아놨던 그 에너지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번 분들은 계속 기동력을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순간에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 기동력을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내가 올해만큼 힘을 들이지 않고 진짜로 내가 힘을 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내 등을 떠밀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도자기를 깨부수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도자기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눈이 높으니까 이렇게 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못 만들면은 좀만 잘 만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죠. 내가 이거라도 만들었다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만든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의 자기 흠을 발견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잘하는 거는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고, 여기서 한 차원 더 도약해서 다른 레벨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즉,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번 분들은 어떤 도약점, 돌파구를 원하고, 그동안 개인의 그런 불만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 남자처럼 자기가 했던 거를 무르고 깨부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완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어디다가 이제 내가 이거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만든 사람입니다. 딱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가 없었다는 거. 오히려 계속 하다가 만 것들이 더 많거나 했어도 선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게 이번 분들의 결핍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읽혀지는 것은 그 모두가 더 멋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 제가 아까도 과정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만드는 나만의 발명품, 개발품, 창작물 이런 의미가 또 지금 함께 전달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의 원의 논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당연해. 이미 잘해. 이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는 더 상위 클래스니까. 즉 이번 분들은 어떤 승진을 원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회사 승진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승세.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명패 하나가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제 비유를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문 제작 상품과 대량 생산 제품의 차이를 생각을 해 보셔라 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주문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만드는 거, 파는 거, 뭐 꼭 상품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번 분들 서비스의 가치라든지 혹은 이번 분들 자체의 가치가 주문 제작 상품처럼 상승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가 올해와 내년이 많이 바뀔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분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같은 거를 해도 가치가 더 생기고 수입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아까 막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다리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페달을 밟고 그러지 않는데 나는 계속 달리고 있는 기분이 내년일 거라고. 반면에 올해는 진짜 죽어라 힘들어서 달리는 거. 달린다는 본질은 똑같지만 나의 모습이 다르죠. 나의 들이는 노력이 다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이 똑같은 걸 해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 가치가 뛰어요.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소득으로 곱절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 또 나의 이름이 생긴다는 거. 지금 느껴지는 거지만 이번 분들이 원하시는 그 가치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보다도 말 그대로 한 차원의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절대 수치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인정, 인기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생긴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적합한 점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 지금 소드 카드만 연달아서 3장이나 나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은둔자인데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오래 하셨거나 취준 생활이 길었거나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등 뭔가를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거를 처음 도전하고 시작하고가 아니라 했던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시기가 좀 길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거를 추가하기보다도 복습 느낌이 더 큰 거죠. 물론 조금씩 넓혀가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궤도를 돌고 도는 느낌이 더 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카드 이미지에 보면 그 사람이 침대에서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잘 시간인데도 자지를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새벽이 좀 괴롭고 내일을 걱정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늦게까지 잠을 들지 못하니까 또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러면 또 하루가 짧아지니까 또 늦게까지 깨있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큰 상태였을 수가 있다 그동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3번 분들이 환골탈태 욕구? 그러니까 과거를 좀 잘라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엿보이거든요. 근데 과거를 극복한다기보다도 과거를 잘라낸다? 그러니까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읽히는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가 끊어지지 않았다.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 그대로 나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구태여 이전과는 다른 내가 돼야 돼. 변해야 돼.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왜 아직까지 못 벗어나?
잘라내야 돼. 이렇게 강박을 갖고 이성적으로 본인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어차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지금도 이미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상처를 극복할 필요도 없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변하지 않지만 그 일이 지금의 내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일부조차라도 딱히 자리하지 않는 느낌? 그래, 뭐 그런 일도 있었지. 근데 그게 뭐? 하고 딱 그치는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쁜 꿈을 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중이다 라고 읽혀져요. 근데 사모분들은 또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러저러한 성격 변화를 좀 많이 겪으셨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MBTI가 바뀌셨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 뭐 검사 안 하더라도 내가 느낄 때 예전과 좀 많이 내가 달라진 것 같다. 그냥 아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가끔씩 나도 내가 낯설다. 그런 기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뭐 단편적으로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싫다든지 노는 거를 좋아하다가 혼자 있는 걸 추구하게 됐다든지 남한테 내 속 얘기 같은 거, 고민 같은 거 원래 되게 얘기하고 푸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말을 안 하게 됐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극과 극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가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상황이 자연스럽게 산모분들을 그렇게 만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이런 산모분들 보면서 참 산모 쟤는 속을 알 수가 없는 애다.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도통 그 머릿속을 모르겠어. 라는 의문을 갖기도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자기 바운더리 그 선을 타인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고 또 자기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금은 그런 상태가 강하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뭐 남들이 날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이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산모분들은 그렇다기보다 차라리 그냥 나를 더 몰랐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거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피곤해지기도 싫은 마음. 그러니까 즉 자기 보호, 어떤 방어적인 기제가 강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마지막 카드가 은둔자 카드인데 혼자만의 시간이 길었던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그냥 외로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외로움은 내가 엄청나게 갈고 닦아지면서 성장하는 시기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즉 사모분들 지금 현자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약했던 나에서 강인했던 나로 이미 변모했고 근데 말했듯이 산모분들은 이 시간을 본인 혼자서 그냥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뚫고 이겨내고 했는데 정작 산모분들은 과거의 본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온정의 손길을 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그런 거를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런 거에 억울함이 들 수도 있지만 나는 못 받았는데 왜 내가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본인이 나서서 먼저 그런 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외로웠던 과거의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어두운 곳에 서 있지 말라고 이제 과거의 내 손을 잡아서 이끌고 밝은 현재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지금 이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이 은둔자 사람이 길을 막 헤매고 있어요. 산속에서 랜턴 하나 들고. 근데 이 랜턴은 자신의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저 따라갈 수 있는 게
나 하나인 거예요. 나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늘의 달이 비춰주는데 이 달이 기본적으로 이제 근심 걱정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함과 고난의 시간이 곧 산모분들의 경험과 무기로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산모분들이 받을 선물, 미래 그림이 뭘지 대강 예상이 되는데 다른 카드들을 좀 더 봐볼게요. 산모분들 아까랑 비슷한 이미지도 보이고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 거는 소드 4번. 그러니까 아까도 누워있는 이미지였는데 지금도 소드.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아까 그림은 잠을 잘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여러 생각들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랬던 모습이라면 지금의 이미지는 똑같이 이제 누워있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배경이지만 되게 편안한 쉼? 휴식이거든요.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막 잘 시간에 깨있고 이게 아니라 다시 내가 어쨌든 다시 재가동을 시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즉 지금 카드들에서는 산모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외적인 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더불어서 또 이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이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인데 이렇게 모처럼 한자리에 오래 고정돼 있는 그런 상태를 다른 카드들도 함께 좀 읽혀져요. 그러니까 산모분들의 정체성이 지금 알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규칙도 법도도 왕도도 명확하지가 않고 오히려 정해진 게 없어서 자유로워서 더 막연한 그런 분야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일이 얘기가 되고 혹은 학문에 대한 연구 뭔가 오히려 많이 알수록 더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더 헷갈리고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공부 그리고 또 나의 경쟁자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거 그런 분야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면 만약 오늘 당장 세상이 종말하면 혹은 나라에 어떤 천재지변, 재난이 일어나서 지금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절대 불가능해진다면 그렇다면 그때 똑같은 인구여도 필요 없는 사람과 필요 있는 사람이 나눠질 텐데 어떤 직업을 가졌고 또 뭘 할 줄 아냐에 따라서 쓰임의 등급이 다를 텐데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직업은 그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그 입지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혹은 정말 하등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받을까? 그런데 산모분들은 따지자면 재난, 종말 상황에서는 무가치하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일에 전념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일 자체가 곧 본인이고 또 이거를 빼면은 본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닿는 대로 하시는 게 좋다. 또 그럼에도 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학자가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예술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등등 산모분들도 이 그럼에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재난, 종말의 상황에서도 그래, 이런 류의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그다지 쓸모없는 게 맞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3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3번을 좀 연례로 둘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3번분들의 미래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3번분들의 파급력이 생겨난다는 것인데요. 이게 간단하게는 서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를 대접하게 되는 것처럼 3번분들은 3번분들 따르는 사람들이 곧 자신의 힘이 된다고 하거든요. 나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나 그 직접적인 생활력이 없더라도 3번은 3번 자체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작이 되는 부분들이 크대요.
그리고 또 3번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무리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도 이득일 거야. 우리도 뭔가 득을 보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게 그 사모분들의 영향력을 인맥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라는 소리죠. 지금 또 눈이 가는 카드가 여기 3번째 카드를 보면은 사람이 막 불이 타는 그런 배경에서 막 싸우는 그런 투지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면은 사자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싸우고 있으면은 어쨌건 되게 힘이 강성한 사람이어도 또 무기가 있어도 힘이 딸리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가 또 지금 뭐 칼이나 방망이나 그 정도이지 총 같은 걸 가지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 대포 같은 게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보면은 사자가 함께 있어 주거든요. 그 아래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이 사람의 존재감이 커 보이는 그 산모분들도 지금 다른 것보다도 존재감, 영향력, 파급력 저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그래 저 사람이 속한 분야는 뭐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한텐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모분들이 열외, 예외 좀 이렇게 유일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얘기가 돼요. 또 인맥 때문에 옆에서 산모분들한테 좀 아는 체를 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강약약강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로 좀 본인도 입지가 있고 본인도 나름의 쓰임이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강약약강이 심한 사람들이 산모분들한테 많이 좀 호감 표시를 할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봐보면 그 산모분들 해시계가 나왔는데요. 되게 명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해시계는 그야말로 위대한 발명품이잖아요. 시간을 명확히 추측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해시계의 발명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으니까 아까쯤에 제가 뭐 학자, 연구자, 예술가 말했던 게 이어지는데요. 그 산모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노동력을 발휘하고 실생활에서 뭐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건 없더라도 그러니까 전쟁 상황, 어떤 재난 상황에 던져지면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가진 발상 능력과 잠재력이 정말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해시계 발명한 사람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위인으로 기억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본인의 파급력, 본인만의 아우라가 곧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모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고립이 돼서 보냈던 시간들의 보답이 있을 거고 지식의 성장, 그리고 또 현자로 인정을 받는 어떻게 보면 위인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좀 유명해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유퀴즈 같은 거. 어떻게 뭐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정말 궁금해서 그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거. 그런 거에 소개되는 인물이 되게 좋은 게 진짜 딱 산모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오늘 주제가 나한테 생길 이제 좋은 일 내가 받게 될 뭐 이제 당장 좀 가까이에 받게 될 선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생 업적이다 약간 이 말도 생각이 나네요. 내 인생 최대 업적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요새 막 유행어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모분들한테 생길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좀 최대 업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필에 딱 걸어놓고 이렇게 써놓고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으스대기 좋은 그런 거. 내가 해시계를 만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해시계 만든 사람이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사모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사모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첫 번째 카드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스타, 별 카드인데 보면 이거 사람 머리가 별이에요. 영감의 축복이 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양손에서는 약간 물이 쏟아지는데 물이 좀 은빛으로 빛이 나거든요. 이거는 창의성, 감수성, 어떤 끼를 얘기하는데 애초에 이 사람 머리가 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를 면대면으로 얼굴을 봐도 더 유독 많이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선을 잡아 끌겠죠. 그러니까 즉 사람들의 좀 관심과 동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4번 분들의 정체성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어서 다음 카드를 봐보면 여사제 카드인데 그러니까 달과 함께인 여사제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별자리가 또 그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명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색이 많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따라가야 할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아도. 애초에 직관과 촉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도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터테이너 기질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카드를 별 보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4번 분들 지금 바로 딱 느껴지는 게 할인업을 하시거나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보여지는 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펜타클 3번 송카드 뭐 이런 거 다 주목을 받고 나 좀 봐, 나 짱이지 이렇게 외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에서 떡잎부터 다른 새싹이다 이런 말도 읽혀지는데 비유를 하면 만약에 4번을 아이로 둔 부모라면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것 같다.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좀 예사애는 아니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죠.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귀하지만 평범하고 덜 눈에 띄어야 별탈 없이 잘 사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동화나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영웅의 어린 시절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성별을 막론하고 영웅이 될 씨앗이 보이는 그런 아이에 대해 상상을 해보면 약간 애가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막 이렇게 삐약삐약해요. 그럼 엄마 거기다 대고 이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애한테 혼을 내죠. 너 엄마 그런 거 하지 말랬지. 너 엄마가 그 모른 척 하랬지 하면서 아는 걸 다 말해도 안 되고 너무 잘하는 걸 드러내도 안 된다. 딱 중간만큼만 해야 된다. 다른 애들하고 봤을 때 다른 애들 하는 만큼만 해라. 튀는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애를 타이르는 거죠. 왜냐면 애가 잘못되거나 누가 데려갈까봐 매일 전전긍긍 불안하니까. 또 4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뭔가 탐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뽐내는 거 좋아하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하지만 말했듯이 머리가 별인 사람이에요. 인간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괴롭힘, 시비,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쉽고 그런 걸로 본인을 자책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쉬운 분들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걸로부터 그런 쓸데없이 좀 자질구레한 것들로부터 그래도 4번 분들을 좀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게 곧 4번 분들이 받게 되는 선물이 아닐까라고 읽혀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서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중요한 증표 같은 것을 받게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상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거나 계약 문서를 쓰거나 등등 어떤 내가 그 증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적인 운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 4번분들은 사실 이게 조금 없어도 사실 똑같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튀는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이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말했듯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나마 이 울타리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덜 건드리고 덜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을 이제 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인증? 좀 공식적인 어떤 제도를 통과하는 좀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분인데 지금 그거가 된다는 게 4번분들한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를 썬카드에 빗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썬카드 해 아래 이렇게 반짝반짝 밝은 해 아래 애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를 밝은 해가 비춰주는데 심지어 애가 타고 있는 건 백마다. 얘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된 아주 대단한 떡잎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타고 있는 말에 안전바가 따로 없어요. 뭐 안전벨트도 없고 그래서 얘가 애기니까 또 그냥 신나서 발을 헛딛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애기가 말을 잘 타봤자 얼마나 잘 타겠어요. 얘한테 주어진 그 능력을 얘가 감당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쥐고 태어난 거, 가지고 태어난 건 많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한테 안전장치를 걸어줘야겠죠? 얘가 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보호막이 필요하겠죠. 지금 4번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열거가 되는 것도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나의 능력 때문에 괜히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엄마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곧 나에게 생겨난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4번분들 지금 펜타클 3번 카드가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여기 두 번째 카드 이미지를 봐보면은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손을 이제 뻗고 있어요. 뭔가 얘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무언가,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상 앞에 서서 뭘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무리 집단의 선두에 서는 사람 혹은 내 작품, 프로젝트 선보이고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데 아까 영웅서사 말했던 거에서 내용이 조금 더 부연되는 기분이 들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엄마가 머리가 별인 애를 꽁꽁 숨겨놓고 시골 영지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가 별인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라고 약간 가면도 씌워주면서 근데 마침 그 시골에 잠깐 휴양하러 온 귀족이 어쩌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물건을. 근데 그거를 다 뒤집고 찾아도 못 찾았는데 이 애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고 하니까 얘만의 또 비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랑 말을 트고 좀 알아가다가 얘의 재능을 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도로 데려가자. 그런 욕심이 생겨서 얘를 자기 양자로 키우고자 해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시키려는 거죠. 즉 4번 분들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다 라는 또 의미가 읽히는데요. 이게 내가 지금 숨겨져 살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이 차이만 있지 아까도 말했듯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4번이라는 그 본질에선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본인의 신분,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그냥 바뀌어진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계속 비슷한 삶의 반경에 머물러 지내고 바깥 생활 잘 안 하고 은둔하고 안주하고 이런 카드들도 함께 떴는데 이거는 4번 분들이 늘 숨겨진 삶을 살아서 그동안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맞다라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애인지
오히려 귀족처럼 가진 게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보석처럼 바라볼지 그동안에 나는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혹은 알았어도 그냥 그게 내 착각일 거라고 그냥 딱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근데 마지막 카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빌이에요. 그러니까 데빌? 사람한테 음지의 끌림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술, 마약, 도박, 담배 보면 다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왜 그러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때때로 잘 안 되고 끌려가게 하는 것들, 사람의 넋을 빼고 조종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들. 근데 그게 곧 4번 분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4번 분들은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강한 페로몬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말했듯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4번 분들 더 탐내하고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굉장히 탐나는 약간 오른팔, 트로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가졌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내가 조금 더 빛나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그런 기분들을 상류층 오히려 높은 사람들 좀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4번 분들에게 생겨날 반전,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은둔하던 삶에서 주목받는 삶으로, 시골에서 수도로, 소시민에서 귀족으로 이런 등급의 변화, 그리고 이동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날 거라는 거. 신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4번 분들이 그냥 일상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안주하고 은둔하고 그거에 딱히 불만족을 못 느끼고 그랬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제 생각이 드는 게 펜타클 9번 카드도 지금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아. 지금도 좋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있는 그 삶의 반경이 실제로도 나쁘지 않고 이 자체로도 풍요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 의미만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삶은 아닌데 내가 그 사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삶 이렇게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약간 4번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또 생각이 돼요. 가진 거 이상으로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이 이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자기가 그만큼의 깜냥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을 더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면이 있잖아요. 어쨌건 그래도 잘 된 사람들은 아무리 운이어도 뭔가 있으니까 잘 된 걸 텐데 그거를 그냥 운이라고 치부한다거나 쟤는 진짜 별것도 아닌 애가 왜 저렇게 설치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를 인정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쟤보다 잘 살았어야 한다는 그런 열등함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즉 그런 열등함 자체가 별로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이 기본적으로 맑고 아까 별의 머리를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음 자체가 맑아요. 아까 그 카드 이미지에서 손에서 또 물이 흐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 감정선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정화가 많이 되고 깔끔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나를 갉아먹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4번 분들한테 쓸데없는 그런 괴롭힘이나 고난, 거기서 오는 상처는 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런 그냥 필연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그냥저냥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내 영혼이 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게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왜냐면 선이 악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강인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데빌 카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강한 어떤 흡입력을 갖고 사람들을 나한테 빨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내가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혼이 너무 맑고 선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그 상반되는 재질에 끌린다고 하는데 N극과 S극처럼 따지자면 4번 분들이 본인과 상반되는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선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게 뭐지? 왕이 입는 옷? 곤룡포라 그러나? 곤룡포? 그러니까 왕이 입는 의복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 지금 4번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성을 얘기해 주는데 전대미문, 전무후무, 유일무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유례 없는 독보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입는 옷은 색깔도 다른 신하들이랑 구별이 되고 오직 이 사람 한 명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거를 탐을 내고 이 옷 하나 입으려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4번 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 별의 머리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갈등과 피곤한 상처들에 휘말리며 살아왔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높은 사람일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4번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지금 조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점을 또 찍어주네요. 4번은 왕이다 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왕 하기 싫은 왕인 거죠. 왕 안 하면 안 돼. 별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사는 지금 여기서 그대로 살면 안 돼.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주변에서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까도 그 귀족이 양자로 입양하려고 한다는 그런 예시를 들은 것처럼 4번을 본 사람, 그 4번의 쓰임, 그 4번의 잠재력을 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어 하고 밖으로 빼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곤룡포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에 4번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은연중에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싶고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으나 애초에 목표치는 남들보다 높은 게 맞았으나 그 상황에 갔을 때 뭔가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또 거기서 견뎌야 될 그 왕관의 무게 자체가 좀 막연해서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냥 좀 시간 지날수록 내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냥 내 막연한 꿈이야, 그냥 그렇게. 근데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던 아이의 모습 있잖아요. 엄마 나 오늘 이거 했어.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저거 뭐야? 이러는 그 패기롭고 호기심 가득하던 그 아이의 모습. 그거를 조금 4번 분들이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4번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트로피, 명예, 이제 화려함의 순간 앞에 쓰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왕 그럴 거라면 내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수렴청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이 어리거나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른 가족들이 대신 정계를 쥐어잡고 흔드는 거. 그냥 바지사장처럼 자리에만 왕을 앉혀놓고 결국 중요한 정사들은 본인들이 보는 거. 근데 4번 분들 제가 말했죠. 좀 높은 사람들이 4번 분들 계속 탐내고 자기 오른팔로 끼워놓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 사람들을 뒤에 놔두고 본인이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은 이제 본인의 줏대대로 자기가 정치를 해야 돼요. 이 옷을 입고만 있지 내가 제대로 권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옷의 무게에 맞는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까지 건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